예,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에 착수했고요. 정치권에도 긴장감이 고조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와 박창환 장한대 특임교수와 함께 이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개시가 됐습니다. 헌정사 초유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개시인데요.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뭐 현재 여기까지 오게 된 상황이 된 거고요. 원래 그 당초에 보면 그 이 뭐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조금 뭐 물리적 충돌 없이 예. 조금 원만하게 또 순조롭게 차분하게 조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당초에 보면은 공수처에서 새벽에 출발할 때만 해도 이게 또 이 경호처하고 협의가 되지 않은 거 아니냐. 또 관제에 도착했을 때도 보면 경호처에서 일단 차벽을 만들었다 하는 이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어쨌든 관제 앞에서 약간의 어떤 협의 과정을 거쳐서 일단 그 이 관제까지 진입한 걸로 보이고요. 이렇게 됐다는 결국은 대통령이 오늘 공수처에서 실질적으로 이제 수색영장 그리고 체포영장을 집행할 거라는 것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확하게 통지가 됐다는 사항이고요. 예. 두 번째 경호처도 거기 부분에 있어서는 일정 부분 협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것까지 되는데 결국은 오늘 이 부분이 지금 관제까지 갔는데도 불구하고 조금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는 건 오늘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시행이 되면 네. 사실상 48시간 이내에 구속이 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체포가 된다는 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가능성까지도 있기 때문에 아마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만약에 수사관들이 체포영장을 제시를 하게 되면 예. 그 불법성 여부에 대해서 좀 따지게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그 체포영장에 응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그러면 공수처로 이동할 것인지 그 과정 그리고 그 이후에 어떻게 조사를 받을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도 세세하게 논의가 돼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법률가로서 구속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고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논의가 지금 계속 이루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오늘이 1월 3일이니까요. 한 달 전이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딱 한 달이 됐는데 지난 한 달간 참 급하게 대한민국 전국 상황이 지나갔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과정과 또 오늘 있는 이 체포영장 이 집행 개시 어떻게 좀 바라보세요? 그러니까 지난 한 달 동안 소위 1, 2, 3 계엄 내란이 실패한 이후에 한 달 동안 국민들의 뭐 여론도 많이 갈렸고 또 국가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국회에서 탄핵을 통한 새로운 이제 시도를 했고 결국은 탄핵이 됐는데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의 입장이 굉장히 너무나 극단적이었다고 봐요. 사법기관의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를 했고 또 출석 요구서도 사실상 거부를 했고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소위 탄핵과 관련된 서류 송달도 거부를 했고 예. 자, 이렇게 일관되게 헌법 질서와 사법 체계의 어떤 그 질서를 갖다가 정면으로 거부를 하는 모양새를 유지해 왔기 때문에 오늘 공수처의 영장 소위 체포영장 집행은 뭐 사필 규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우려했던 게 이제 혹시라도 경호처나 지지자들의 극단적인 네. 저항 때문에 충돌이 이뤄지지 않을까 우려를 했었는데 오늘 오전에 나온 얘기로 보면은 경호처가 정상근무를 하고 있다고 해요. 예. 만약에 정상근무가 아닌 비상근무였다라면은 극단적인 충돌 가능성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었는데 정상근무라고 하는 것은 비상하게 대처하지 않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동안 경호처가 법률에 맞게 경호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결국은 공수처의 이번 영장 집행에 대해서 경호라고 하는 본연의 임무에만 충실하겠다 이런 입장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영장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나 또 과정상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특히나 뭐 영장이 집행된다고 해서 경호가 중단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 특히나 지금 바깥에 지지자들이 와 있고 그런 상황에서 충돌이 일어날 경우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동 시에 어떻게 이동할 건지 그리고 이동 동선이라든지 또 수사 과정 중에서의 경우는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호처하고의 협의도 좀 필요할 거예요. 그동안에 경호처와 뭐 협의가 없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사실상 오늘이 체포 과정과 체포 이후에 영장 집행 이후에 그 경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하는 첫 만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조금 시간이 길어지는 것이 아닐까. 결국은
사법 질서를 갖다가 경호처가 뭐 내란 수비대라는 오명을 뒤집어 쓰는 그런 최악의 상황까지는 가지 않을 거는 점에서 불행 중 다행이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다행히 뭐 충돌 상황과 관련해서는 전해지는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은 이번 체포영장이 꼼수이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좀 당 법사위원들을 중심으로 사법부 권한 밖의 행위로 삼권 분립에 위배해서 원천 무효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건데 이건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국민의 기본적인 입장은 법 앞에는 성역이 없다는 부분은 분명한 것 예. 같고요. 그리고 대통령도 법에 정해진 바에 따라서는 수사를 받아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입장인데 저는 단지 이번에 이제 체포영장을 발행하는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이런 논란이 좀 있었고요. 예. 그리고 공수처에 대해서도 공수처가 보면 그동안 모든 수사에 대해서는 중앙지법에서 어떤 영장을 받았는데 이번에는 서부지법에서 약간 변칙적으로 영장을 받은 부분 거기다가 아마 이번 체포영장에는 형사소송법 또 적용을 배제하는 그런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문제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어쨌든 이 전체적인 상황이 보면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위헌적인 상황 또는 불법적인 상황을 수습해가는 과정도 국민의힘 입장에서 볼 때는 합헌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좀 이루어졌다는 부분을 대한 문제 제기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어쨌든 지금 뭐 이 판사가 발부한 영장이 정상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태클을 건다거나 이의를 거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그런 모든 과정들이 조금 합헌적이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다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문제 제기를 강하게 하는 걸 보이는데. 예, 지금 공수처와 경찰 인력 20여 명이 관저 내로 진입을 했습니다. 이대환 공수처 부장검사와 수사팀도 함께 영장 집행에 투입이 됐다라는 속보도 전해졌는데요. 건물 내로는 아직 들어가지 않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다행히 현장에 아직 충돌 상황은 전해지지 않고 있고요. 민주당은 당 소속 의원들에게 비상 대기 명령이 내려진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상황을 대비한 명령일까요? 어제였죠.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바깥에서 시위하고 있는 지지자들에게 애국 시민이라고 이렇게 띄워주면서 국가의 그 소위 반국가 단체가 준동하고 있는 이 사태에 맞서 싸우자. 예. 사실상 아스팔트 우파의 내란을 갖다가 선동하는 아스팔트 그런, 우파요? 네, 예.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결국은 지지층들이 윤석열을 지키자 이러면서 이제 소위 저렇게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이런 일들로 일어나고 여기에 대해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만약에 이제 영장 집행이 되면 또 공수처 과천에 또 몰려갈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이것이 이제 결국은 야당이 반국가 단체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네. 국회라든지 야당에 대한 소위 이제 윤석열 대통령 적극적인 지지층들의 어떤 시위라든지 또는 항의가 극단적인 형태로 표출될 수 있다. 그랬을 경우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한 계엄 내란이 실패했잖아요. 그런데 이후에 집거하면서 결국은 보수층 특히나 이제 적극적인 지지층을 동원해서 또 한 번 내란 선동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민주당은 보고 있는 거고 여기에 맞서 싸우려면 결국은 지금 현재 지난번 계엄을 해제했던 것도 국회의 권능을 가지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국민에 대한 지지와 또 국회의 권능을 가지고 국민적 여론을 모으면서 네. 사법 질서, 사법 집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또 국가가 안정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본연의 자리를 지키면서 여론을 주도해 나가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지난 12월 31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이후에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진기웅 기자, 이렇게 체포영장 집행 개시가 좀 늦어진 이유가 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공수처가 고민해온 부분들의 이 고민이 좀 길어지면서 늦어진 게 아닌가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뭐 사상 초유의 일이다 보니 참고할 만한 전례가 없는 것도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러한 게다가 또 이제 윤 대통령실에서는 이 체포영장 청구와 발부 자체가 지금 위법하다고 다투고 있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의 위법 소지가 없는 최대한 위법 소지가 없는 시나리오를 마련하기 위해서 상당히 고심을 거듭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금 계속 저희가 현장 화면도 보여드리고 있지만 예. 관저 앞에 굉장히 많은 집회 인원들이 결집을 해 있고 이 집회 인원들과의 물리적인 충돌 없이 또 이제 경호처와의 마찰 없이 이제 이 관저 안으로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해야 되는 이 일련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들에 대해서도 경호처와 좀 어떻게 협의를 해야 할지 또 이 경호처 또 경찰 인력들도 지금 현장에 투입이 되어 있는데 사실 이 경찰 기동대를 투입해서 좀 약간 일대 질서를 정리를 하고 또 같이 영장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측도 나왔었거든요. 예. 이러한 가능성에 대해서조차도 윤 대통령 측에서는 좀 강하게 반발을 한 바 있습니다. 경찰 기동대가 뭐 영장 집행을 하게 된다면 뭐 이거 자체가 위법이고 그렇기 때문에 뭐 현장에 있는 시민이나 경호처에 의해서 체포될 수도 있다 이렇게까지 강하게 반발을 한 바가 있어서 아무래도 영장 집행 과정에 있어서 위법성을 최대한 없애는 그러한 집행을 하는 시나리오를 마련을 하는 이러한 고민의 지점이 길어지면서 예. 이러한 영장 집행이 이제 영장 발부가 되고 나서 5일이 지나서 이루어지는 이러한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 측은 거듭해서 이번 체포영장에 대해서 불법이고 무효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손정혜 변호사, 윤 대통령 측은 이 영장 집행에 따라 이의 신청을 제기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한쪽 당사자가 위법하다, 무효이다라고 주장한다고 그것이 모두 위법하고 무효하다라고 인정하기가 어렵겠죠. 지금 수사의 주체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 절차로 불복할 예정이다. 헌재와 관련해서도 송달 절차의 위법성을 주장하면서 각종의 절차마다 사실 위법 요소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사회가 혼란스럽고 국민들이 법을 모르는 상황에서 왜곡된 정보가 전달될 우려가 있겠죠. 예. 이런 경우에는 차분하게 정치권의 이야기나 법률가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보다는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면 됩니다. 체포영장 발부와 관련해서 이미 대통령 측에서는 헌재에 가처분을 신청하겠다, 그리고 이의 신청을 하겠다, 체포영장 효력을 적용을 중지시켜달라는 법원의 재판을 신청하겠다, 여러 가지 조치로 지금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라는 의견은 이미 제시한 바가 있고 일부 절차는 지금 신청이 된 상황입니다. 예. 그렇다면 위법 무효를 단정하지 말고 기다리면 됩니다.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헌재의 결정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관련된 사법 시스템 내부 안에서의 불복 절차를 이행하면 될 것이지 지금 무효라고 판정이 된 상황이 아니고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됐다라고 보이는 영장마저 집행하지 않겠다라고 개인적이고 일방적인 주장만을 한다고 한다면 향후 어떤 수사기관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할 수 있겠습니까? 향후에 어떤 수사기관이 저렇게 피의자가 나오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지금 수십 명의 어떤 수사 인력과 수천 명의 경찰 인력까지 동원해서 이제 한 사람의 신병 확보를 위해서 이런 많은 공권력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체포영장 집행마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이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국민들 입장에서는 손실적이고 굉장히 부끄러운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지금 실시간으로 영장이 집행되는 여러 가지 과정들은 외신을 통해서도 외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라는 것은 법원의 일차적인 판단으로 수사권이 있고 관련된 절차에 따라서 신병 확보의 필요성이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그런 만큼 일단은 수사기관 법원의 판단은 존중하고 하지만 법원의 판단이라고 하더라도 오판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 관련된 절차대로 다투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은 그냥 장 외에서 법원 외에서 내 주장만 옳다고 우긴다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이것을 심판해 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예, 윤석열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 체포영장 발부부터 집행 과정 등에 관해서 계속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이 영장 내용을 봤을 때 저희가 이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얘기를 하는데 이 수색영장에는 조항들을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법원이 판단했다면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탄핵까지도 거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뭐 탄핵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예. 이게 보니까 이게 판사도 아마 굉장히 좀 곤심한 것처럼 보이는 게 어쨌든 지금 내란죄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 조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핵심이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동안 이제 내란 종사하신 분들에 대한 어떤 뭐 이 구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가 필요한데 문제는 그동안의 압수수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하나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부분이 바로 형사소송법이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되려면 결국은 압수수색 영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걸림돌이 됐기 때문에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는 게 아마 이 체포라고 하는 그 목적성에 맞지 않겠나 이렇게 아마 판사가 해석하신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제거가 돼야
경호처라든가 아니면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물리적 충돌 가능성이 떨어지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에서 조금 문제 제기를 하고는 있지만 전 지금 현재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문제가 없고 그 이후에 아마 그 효력 여부에 대해서는 조금 따로 별도로 다루는 그런 수순을 밟아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예, 또한 변호인들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권이 없다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을 했고요. 이 체포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해서 법원에 이의 신청도 제기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법원에 뭐 피의자가 이의 신청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소위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앞서서 얘기했지만은 소환 요구도 사실상 거부를 했고 그리고 압수수색 영장도 거부를 했고 심지어는 헌법재판소에 서류 송달도 거부를 했단 말이죠. 예. 자 이렇게 되면 본인들은 한 달 전에 계엄과 내란을 실시할 때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았는데 이제는 본인들이 이제 피해자가 돼서 조사를 받고 탄핵 심판을 받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헌법 질서, 사법 절차 안에 이제 숨어든 거잖아요. 그것을 방패로 내세운 건데 전직 검찰총장입니다. 무엇보다도 법 집행에 엄정했던 전직 검찰총장이 사법 질서의 절차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우리가 법꾸라지라는 말을 많이 썼잖아요. 결국은 법을 갖다가 방패로 자신을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쓰는 거 아니냐. 이것이 첫 번째 국민들이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일 것 같아요. 또 두 번째는 앞서서 이제 질문을 하셨지만 그동안에 경호처가 막았던 여러 가지 이제 사법 질서의 조사에 대해서 막았던 근거가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의 1항이었습니다.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수색할 수 없다. 뭐 이런 내용이죠. 자, 이걸 가지고 막아왔는데 사실은 2항도 있잖아요. 2항은 국가 이익에 해가 되지 않는 한 큰 해가 되지 않는 한 이런 영장이나 수색 절차에 대해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돼 있거든요. 그럼 이제까지는 그 1항을 적극적으로 해석해 왔는데 오늘날 공수처의 또는 경찰의 이런 그 영장 집행이 국가 이익에 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떠한 증거도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것을 막는다 그러면은 결국은 내란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을 옹호하고 지키는 내란 수비대라고 하는 오명에 떨어질 것이고 그것 자체가 위법인 거죠. 대통령은 헌법에서 내란과 외환의 죄를 진 경우 소추될 수 있습니다. 또 그 소추의 과정으로서 지금 영장 집행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는 경호처가 오늘 적극적으로 막지 않고 합법적인 틀 안에서 경호를 하겠다 한 것도 결국은 공수처의 이러한 법 해석 또 영장에 그걸 굳이 판사가 기입한 것도 이제까지 맨날 형사소송법 1항만 가지고 얘기를 했으니까 2항을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석해라. 그래서 이게 어떻게 국가 이익을 해야 하는 거냐. 오히려 국가의 안전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사법 질서가 중단 없이 사법 체계가 가동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의 표현으로서 한 번 더 예. 2중, 3중으로 판사가 영장에 적시를 한 것이기 때문에 네. 저는 경호처나 오늘 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공수처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원활하게 협조를 구하는 또는 기관 간의 협조가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으로 이야기하고 있을 거다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예, 공수처가 8시 4분에 체포영장 집행 시작을 발표했고요. 관저 안으로 진입했지만 건물 안으로는 아직 진입을 하지 못한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진입을 재차 시도하고 있다고 하고요. 아마도 관저 내에서 경호처와 공수처 간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현장 화면도 계속 보여드리고 있지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자들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태극기와 성조기를 흔들면서 대통령을 지키자 이런 구호가 들린다는 현장의 전원도 들리고요. 만약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집행이 돼서 체포가 된다면 48시간 동안 구금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과천에 있는 공수처 청사로 이동을 하게 될 텐데 진 기자, 이거 공수처 준비 상황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나요? 네, 우선 앞서 짚어주신 것처럼 체포가 되는 시점부터 48시간이 이제 공수처에는 주어집니다. 예. 48시간 안에 윤 대통령의 신병을 결정해야 하고요. 그 안에 뭐 본인들이 준비한 조사 상황들을 마무리를 지어야 합니다. 그래서 공수처는 어제까지도 막바지 준비에 좀 박차를 가해 왔는데요. 우선 공수처 과천청사 5동
의 3층 영상조사실을 일단은 활용을 할 걸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조사실에서 이제 조사를 하고 쉬는 시간도 좀 유동적으로 활용을 하기 위해서 휴게 장소도 별도로 마련을 해 놓았다 이렇게 예. 밝히고 있습니다. 이 휴게 장소는 또 전직 대통령들의 조사 전례를 비춰서 마련을 해 놓았다고 하고요. 또 이제 공수처 건물이 지하 주차장으로 가는 길이 없습니다. 예. 네, 없어서 정문을 통해서 들어오거나 아니면 후문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앞서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래도 수사 차량을 타고 이동을 하느냐 아니면 별도의 의전 차량을 타고 이동하느냐 이런 부분도 이제 대통령 경호처와는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그래서 정문이나 후문으로 이렇게 진입을 해서 청사 안으로 들어가서 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호와 의전도 이 공수처 건물 안에서도 현장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공수처가 준비된 질문지가 한 100여 쪽에 이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공수처는 경찰이나 검찰들 앞서 수사했던 수사기관들로부터 수사를 이첩받은 상황이고요. 네. 거기에다가 자체 수사를 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다 합쳐서 종합적으로 100여 쪽에 이르는 질문지를 준비를 했고 마지막까지 검토를 해서 조사의 준비에 만반의 준비를 기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예, 한 8시 7분쯤 공수처 그리고 경찰 직원 20여 명이 한남동 관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만 아직 건물 내부로 들어가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이제 직무가 정지된 상황이고 수방사를 움직였다는 것은 이 최상무 대통령 권한대행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현실적으로 직무정지된 상태에서 경비부대라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지휘권은 없는 상황입니다라고 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지역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서 경비부대가 우리가 해야 되는 경비의 업무를 하겠다라고 나오는 것까지 지금은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예. 실질적으로 경호부대라고 하더라도 경호 목적을 벗어나서 직무 범위를 벗어나서 저렇게 지금 공무집행 방해 행위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출입을 통제한다던가 행위를 제한하는 행위 역시 군부대라고 하더라도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경호처와 마찬가지로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국군 통수권자로서 군인들에게 명령과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은 최애 권한대행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최애 권한대행에게 공수처가 이미 공무집행에 대해서 협조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이 내려간 상황이기 때문에 네. 현재 소위 말하는 1차 방어선은 경호처들이 입구를 지키고 있었고 간저 입구는 2차로 지금 수방사 경비부대들이 이제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종전의 상황이 대폭 예, 손동혜 변호사가 앞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이 공수처는 당초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대통령에 대한 집행 협조 공문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 그리고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에게 보냈습니다. 시설 책임자로 보고 사전에 요청을 한 건데 아직 회신을 했다는 소식은 들어오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입장을 낼 것으로 보세요? 그래서 입장을 내기가 상당히 조금 난감할 걸로 보이고요. 어쨌든 예. 뭐 최상목 대행이 보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하는 그런 입장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통령이 탄핵되고 국무총리가 탄핵되는 상황에서 본인이 대통령이 권한 대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대통령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적극 협조하기에는 상당히 좀 곤란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예. 최상목 대행 같은 경우에는 그나마 대대행을 맡아서 헌법재판관 2명 임명을 강행한 것만으로 저는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지금 대행으로서 역할을 좀 충분히 했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특히 본인이 어쨌든 12월 3일 날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는 날 그날 국무회에서 강력하게 반대를 했을지는 모르지만 그나마 이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는 그런 원죄 속에 있기 때문에 아마 저는 뭐 최상목 대행이 나름대로 아마 이런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국정 혼란을 최소화하고 어떤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쨌든 본인이 보좌했던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데 예. 적극적으로 본인 입장을 개진하고 협조하는 것은 굉장히 조금 인간적 도리에서도 좀 힘들지 않았을까. 특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최상목 대행은 어떤 기재부 장관으로서 경제부총리로서 굉장히 좀 아끼고 생일까지도 챙길 만큼 굉장히 각별한 사이였던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다 예. 보니까 아마 최상목 대행 입장에서 볼 때는 도저히 아마 인간적 도리로는 좀 힘들었을 거다. 단지 공직자 입장에서 볼 때는 이것은 반드시 좀 공직자 입장으로만 바라볼 것은 아니다.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최상목 권한대행은 이 탄핵 정국에 얼마 전에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기도 했고요. 여권에서 내부의 반발들도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이 체포영장 집행과 관련해서 어떤 입장을 좀 낼 것으로 보세요? 뭐 인간적인 고뇌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방금 전에 방송 들어오면서 CNN이나 블룸버그를 보고 왔거든요. 예. 계속해서 이 상황들이 실시간으로 중계가 되는 모습을 보고 왔습니다. 네. 이런 모습들이 지금 외국에 국제적으로 노출이 되고 있는 상황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불확실성이 계속 증대가 될 것이고 그리고 국가 신인도에도 굉장한 타격이 될 수 있다. 이것이 장기화되고 또 자칫 사법 체계가 사실상 집행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 영장 집행이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 또 한 번 이건 대한민국이 또 흔들릴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대통령 권한 대행이라고 하는 그 무게가 굉장히 지금 무겁다. 아마 경제를 총괄했던 경제부총리로서 혼자 판단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 그러라고 보좌기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이 개업 내란을 할 때는 그러한 보좌기구나 소위 국무위원들과 어떠한 상의도 하지 않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상황 결국은 지금 이제 경호처는 군경의 도움을 받아서 경호를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1차적으로 100일 경비단, 102 경비단 경찰이 외곽 경비를 하는데 이거는 뭐 지금 그 공조본이 들어가면서 경찰들이 있으니까 협조를 받은 것 같고 또 경호처도 무난하게 협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군 쪽 수방사 병력이 이부를 지금 맡고 있는 건데 결국은 저는 권한 대행이 국방부 수뇌부하고 협의를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국방부 장관은 없지만 대행이 있고 또 수뇌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가 지난번 개업 내란 사태 때 정말로 국민의 신뢰를 잃을 뻔한 일이 있었는데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비록 권한 대행이지만 국방부 권한 대행과 또 국방부 수뇌부와 협의를 해서 무력 충돌이 발생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 질서가 집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할 수 있는 그것이 이제 결국은 최소한의 선 아닐까. 그러니까 본인 혼자 결정하라 그러면 어렵겠지만 예. 국방부 수뇌부와 협조를 하고 또 공수처와 협조를 한다 그러면 이 상황도 저는 결국은 해결됐을 거다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예, 오늘 오전에 있었던 상황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공수처가 오전 6시 14분에 과천청사에서 출발을 했고요. 약 1시간 뒤인 7시 15분쯤에 한남동 관저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후 오전 8시 4분에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 집행이 개시가 됐고요. 현재 시각 9시 12분을 조금 넘기고 있는데요. 공수처 인력이 관저 안으로 들어가긴 했지만 아직 건물 내부로 진입하지는 못한 걸로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불법 무효 영장 집행은 적법하지 않다며 법적 조치할 거라는 입장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앞서 1월 1일에 윤 대통령이 관저 앞 지지자들에게 A4 용지 분량 한 장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지지층을 애국 시민이라고 부르면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 대한민국이 위험하다. 여러분과 함께 나라를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라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이 메시지 좀 어떻게 들으셨는지 두 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먼저 김철현 교수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일단은 뭐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외로운 투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지금 관저 앞에 모인 그 강성 지지층들밖에 없는 거거든요. 본인이 어쨌든 검찰총장 시절 때부터 그렇게 아꼈던 좌동훈, 그 한동훈 대표는 지금 등을 돌렸고 예. 이원석 검찰총장도 전 검찰총장도 등을 돌렸고 거기다 지금 보면 본인이 그 굉장히 총애했던 그 경제부총리마저도 지금 헌법재판관을 그 반대 속에서도 강행을 했거든요. 예. 거기다 지금 국민의힘에 보면 그 많았던 윤석열 대통령 정부를 탄생시켰고 초반에 활동했던 그 수많았던 그 윤핵관들도 다 떨어져 나가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 윤핵관 의원들도 하나도 없고
아마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전화로 여러 가지를 좀 상의하고 싶어도 아마 그 윤핵관 의원들은 그 전화를 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들으신 지금 얘기가 있으시죠? 아니 그건 아닌데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이 나름대로 지금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토로하고 싶어도 지금 아마 그 많았던 윤핵관 의원들도 다 였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외롭고 그나마 관자 앞에서 본인이 얘기하려고 했던 그 반국가 세력 그리고 또 그 반국가 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된다 그 비상계엄의 어떤 불가피성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저분들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 본인을 지켜주는 수호천사의 역할은 저분들밖에 없다. 그래서 나름대로 아마 메시지를 낸 것 같고요. 어쨌든 그 과정을 보면 어쨌든 지금 굉장히 좀 본인이 정치적 코너에 몰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지금 나름대로 본인이 비상계엄이라든가 그다음에 이런 여러 가지 내란죄 의혹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부분들을 어떻게든 조금 국민 여론화해서 나름대로 본인이 방어 논리도 삼고 본인이 좀 정당성을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외로운 투쟁이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붙잡을 뭐 희망에 호소한 거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아요. 참 나쁜 대통령이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극우 유튜브를 보면서 바깥에서 자신을 지켜주고 탄핵 반대를 외치는 지지자들을 애국 시민이라고 호칭을 했거든요. 자, 그러면 국민의 70%가 지금 탄핵을 통한 심판을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다수 국민 70%가 넘는 국민은 매국 시민입니까? 또 이들을 대해서 주권 침탈 세력과 반국가 세력의 준동으로부터 대한민국을 지키자, 함께 싸우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탄핵 심판과 그리고 내란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는 국민들은 주권 침탈 세력이고 반국가 세력이 돼버린 겁니다. 자, 이렇게 지난 12월 3일 한 달 전에 군과 경찰을 동원해서 쿠데타와 내란을 했지만 실패를 한 대통령이 이제는 극렬 지지층을 가지고 또 한 번 내란 선동을 하는 것에 불과한 거다. 결국 국민의 다수 70%의 국민과 싸우겠다라고 선언한 그런 초유의 대통령이 되는 겁니다. 과거에 수많은 대통령들이 독재를 했고 또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지만 그 대통령들의 끝에 결국 국민과 싸운 대통령은 없습니다. 예. 결국 이승만도 하야를 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사법질서에 순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마지막까지 실패한 내란 책임자 우두머리가 마지막까지 국민을 갈라치게 하고 싸우게 하는 게 과연 한때 대통령을 역임했던 또 그리고 아직도 대통령의 직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할 일인가 좀 그런 점에서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지난번 계엄 내란을 막지 못했던 보좌기관 그리고 국무위원들이 지금 권한대행과 비서실장으로 아직도 있습니다. 예. 저는 이분들이 대통령이 헌법 질서의 유지와 그리고 대한민국의 불확실성의 삭제 그리고 국민적인 불안감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사법 질서의 영장 집행을 갖다가 따르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조언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하고 또 이걸 막아서고 있는 수방사 병력에 대해서도 막지 말라라고 하는 명령을 협의를 해서 내리는 게 결국은 지금 현재 혼란한 대한민국을 정리하는 가장 빠른 길이다 이렇게 예. 보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 시점에 탄핵 심판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짚어보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하면서 8인 체제가 됐습니다. 오늘 변론 준비 기일 두 번째 열리게 되는데 손정혜 변호사 어떻게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세요? 네, 1차 변론 준비기일에는 피청구인 윤 대통령 측에서 제대로 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변호인들이 기일을 연기하는 주장을 했었던 상황이었고 송달과 관련한 절차의 어떤 위법성을 지적하는 정도로 그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있을 2차 준비기일이 실질적인 쟁점 정리 기일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는 것인데 보통 이렇게 실질적인 변론 준비 기일이 진행되기 전에는 피청구인 측에서 답변서 형식으로 주요 주장과 쟁점별로 피청구인이 주장할 부분들을 이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증거를 설시하는 것이 통상적인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마 오늘 오전까지 확인해 본 결과 대리인 측에서 서면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혹시 2차 준비기일도 공전될 우려가 예상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1차 준비기일 날 일주일 정도 시간적 간격을 두고 2차 준비기일을 정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도 저희가 변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서 또다시 기일을 연기해 주십시오라는 것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없고요. 헌법재판소법에 따르면 탄핵 심판은 구두 변론이 원칙적인 모습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주요 주장이 정리돼서 들어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오늘
이번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서 주요 쟁점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쟁점별로 증거 신청 기간과 의견 조회 기간은 어디인지, 양쪽에 증인 신청할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할 여러 가지 이제 사람들에 대한 목록과 그에 대한 소요 시간 그리고 일정을 정하는 절차들을 진행할 가능성이 있고요. 예. 일단은 관련된 쟁점 관련해서는 주요 한 5개, 6개 이상은 이제 쟁점이 정리될 가능성이 있어서 그와 관련한 내란죄 수사 기록들을 어떻게 확보하고 그에 관련한 주요 인물에 대한 증인 신청이 어떻게 될지가 오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다만 예.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라는 여러 가지 일정들이 주어져 있어서 변호인과 대리인이 겹쳐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대리인들이 얼마나 참석할지도 관건인 것 같습니다. 예. 일단 헌법재판관 임명과 관련해서 또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대통령실 고위급 참모진이 집단으로 사의를 표명했습니다만 어제는 정상적으로 출근을 했습니다. 현재 상황 좀 어떻게 바라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원래 그 정진석 비서실장을 비롯해서 이분들이요. 원래 대통령이 탄핵됐을 때 그때 아마 그 사의를 표명했었거든요. 그때 예. 반려를 했는데 저는 뭐 정진석 비서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어떤 국정 철학을 공유하고 정치적 견해를 함께 한다는 거는 저는 인정을 하거든요. 하지만 지금 굉장히 국가가 혼란스럽고 비상 상황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 견해를 앞세워서 최상목 권한 대행을 압박하는 형태 또는 거기에 대해서 하는 것들은 저는 조금 잘못된 항명이라고 좀 보고요. 네. 어쨌든 대통령실의 기능이 지금 최소화되어 있기도 하고 굉장히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그래도 최상목 대행에 대해서 보좌해야 되는 그런 대통령실의 기본적인 기능은 남아있다. 예. 그렇다면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나름대로 아마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한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항의 표시를 하는 것도 맞지만 최상목 대행이 어쨌든 국정 혼란 최소화라는 큰 과제에 대해서 본인이 어쨌든 뭐 그 해부 결정을 내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조금 사의를 또 발견했기 때문에 아마 정진석 실장이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지금 최상목 대행에 대한 어떤 대통령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보좌 기능을 하는 부분이 좀 맞다. 그것이 바로 뭐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예, 네. 이 헌법재판관 2명 임명에 대해서 여야 모두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당 내부에서의 어떤 좀 격화된 어떤 얘기들도 많았고요. 최상목 권한대행이 뭐 회의 과정에서 좀 울컥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이번 상황 좀 어떻게 보셨어요? 뭐 최상목 권한대행의 고뇌에 대해서는 뭐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전에 이제 한덕수 권한대행의 국무총리 권한대행의 지금 이제 탄핵 과정을 보면 헌법재판소도 또 대법원도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 심지어 여당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마저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대행의 임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대부분의 이 법조계 인사들이 권한대행의 대통령 그 헌법재판관 임명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음을 확인을 했고 그리고 이것이 또 대통령 임명복도 아닙니다. 심지어는 국회가 추인한 세 분에 대해서 임명을 하는 건데 이것을 갖다가 막은 여당과 그다음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야말로 참 어처구니 없는 행동이었다. 이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그나마도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런 압박을 받아서 3명 다를 갖다가 임명하지 못하고 야당목 한 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선별적으로 임명을 보류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이나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참 이 부분도 답답하게 이를 데 없는 모습이긴 하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6인 체제가 자칫하면 최종 심판도 내리지 못하고 또 4월 달이 되면은 4인 체제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그러면 예. 헌법재판소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출구가 없는 대한민국에 정말 대혼란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쨌든 결단을 통해서 2인이 보강이 돼서 8인 체제가 된 거는 불행 중 다행이다 이렇게 바라보고요. 저는 정진석 비서실장이 지난 개헌 내란을 막지 못해서 사퇴를 했다라면은 박수를 쳤을 거예요. 그런데 뭐 그때는 사표를 안 내고 탄핵을 당하니까 사표를 냈고 또 이번에는 헌법재판관 2인을 임명하니까 또 사표를 냈단 말이에요. 과연 이게 정말 국민들을 위한 길인지 그리고 지금 결국은 이것이 최상목 권한대행을 흔들기 위한 또 하나의 소위 계엄 내란 옹호 세력의 흔들기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을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아니라면 예. 지금 공수처의 그 협조 공문에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는 권한이 없다 뭐 이렇게 회신을 했다 그러는데 예. 권한이 없더라도 사람은 설득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지금이라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사법질서 또 헌법질서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렇게 설득하는 모습을 보이는 게 최소한의 지난 계엄 내란을 막지 못했던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분으로서 해야 될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예. 지금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도 나왔는데 공수처의 무리한 영장 집행 시도가 대단히 우려스럽다며 국격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무리한 체포 시도는 자제해야 한다. 또 윤석열 대통령의 출석은 대화를 통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한다라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의 입장이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이번 체포영장이 꼼수이자 불법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현장 상황도 계속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 지금 공수처와 경호처의 대치는 계속되고 있고 일부 몸싸움도 벌어지는 듯한 모습이 보인다라는 속보도 들어와 있거든요. 저희가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는데 진기훈 기자 지금 현장에서 뭐 추가적으로 전해지는 소식이 더 있을까요? 네, 우선 일단은 경찰은 최종적으로 진입한 인원이 얼마인지, 투입한 인원이 얼마인지를 일단 집계를 했습니다. 예. 우선 한남동 관저에서 체포영장 집행하는 인원은 공수처의 수사 인력 30명, 경찰 특수단 120명 등 150명 정도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고요. 이 중 관내에 진입한 인원이 총 공수처의 인원이 30명, 경찰 50명 정도에서 80명 정도가 관내에 진입한 것으로, 그리고 남은 경찰 예. 70여 명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으로 지금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경호처와 공수처 수사관 간에 계속 이제 그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보이고요. 지금 공수처에서는 안에서는 이제 뭐 집행을 하라고, 그러니까 그 체포 영장을 제시하라고 하면서 왜 지금 진입을 막고 있느냐, 네. 빨리 이제 좀 진입을 뭐 시도하게 해달라, 약간 이런 식으로 뭐 설득과 또 뭐 갈등도 계속 빚고 있는 상황으로 현장에서는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 체포 영장이 집행이 되려면 이 체포 영장이 그 피의자 본인에게 제시가 되어야 하거든요. 그런 절차를 집행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공수처 수사관 측의 입장으로 보이고, 경호처에서는 지금 이런 공수처 인원들의 진입을 계속 제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앞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 군부대, 수방사로 보이는 이 군부대와의 대치 상황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일단은 수방사의 인원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다라는 소식이 계속 전해지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이제 이 영장 집행이 좀 유력했다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예. 이 관저 경비를 맡은 경찰의 경호 부대와 그 영장 집행하는 경찰 수사팀의 충돌 가능성도 뭐 제기가 됐던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뭐 이러한 뭐 가능성에 대해서는 202 경비단이 이제 그 관저 경호를 담당하고 있는데, 이 202 경비단이 서울경찰청 직할부대이기 때문에 충돌 가능성이 적다, 뭐 이렇게 해서 좀 일단락이 됐던 적도 있고, 아무래도 이제 수방사도 경호부대에 좀 속하는 부대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지금 이 경호처와는 움직임을 좀 같이 하고 있는 상황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심정이 확보가 된다고 한다면 수사의 속도도 빨라질 것이고요. 앞으로의 전국을 좀 어떻게 예상하는지도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만약에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면요, 아마 48시간 이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아마 공수처에서 나름대로 조금 사법적 예단을 갖고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그동안 보면 어쨌든 이번 비상계엄에 동원됐던 뭐 우리 특전사령관, 수방사령관, 그다음에 우리 방첩사령관 이런 분들이 지금 소위 말해서 우리 국민들께서도 알고 있는 것처럼 문을 깨고 뭐 총을 쏘서라도 아니면 도끼로 문을 부숴서라도 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아마 그 48시간 이내에 그러면은 공수처에서 구속영장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결론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지금 사법적 절차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건 나쁘지 않았다고 봐요.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정치적 인간적인 의리가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에는 그러면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큰데, 그럼 그것은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국민의힘 차원에서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것은 피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오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집행이 되고 공수처에서 수사가 진행된다면 그 이후에 그럼 현직 대통령으로서 구속이 될 것이냐, 아니면
자진하야라든가 다른 형태의 정치적 결단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그 다음 단계의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고 보이거든요. 지금까지는 어쨌든 체포영장이 집행되기 전까지는 국민의힘에서 나름대로 어떤 뭐 영장 뭐 발부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꼼수, 그다음에 이 영장이 당겨서는 안 되는 어떤 형사소송법의 일부 조항을 배제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떤 그 효력이 있는지 없는지 다퉈볼 수 있지만 지금 실질적으로 체포영장이 집행되고 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저는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나 권성동 원내대표나 또는 비상대책위원들이 예. 당 지도부가 좀 모여서 이후의 상황에 대한 어떤 대책, 정치적인 대책을 조금 논의하는 것이 이제 수순에 맞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에 나섰고 이게 영장을 발부받은 지 나흘 만인 거잖아요. 관련해서 이게 왜 나흘 만에 진행된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먼저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좀 짚어볼까요? 네, 사실 체포영장은 발부가 되고 나서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사의 밀행성 등을 위해서요. 예. 하지만 이 체포영장의 집행 대상자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공수처 입장에서도 굉장히 절차상으로도 또 집행을 하는 그 시나리오를 완벽한 시나리오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고민의 시간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지금 공수처가 고민해온 지점 중에 가장 큰 지점으로 보여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이 지금 화면으로 보시고 있는 것처럼 관저 앞에 모여 있는 집회 인력들과의 마찰 없이 어떻게 하면 관저 안까지 물리적 충돌 없이 진입을 해서 체포영장을 집행을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하는 부분, 이 부분이 가장 좀 고민의 지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제 밤부터 사실 경찰은 뭐 차벽을 치고 이 통행로를 마련해 놓는 듯 사실 공수처의 오늘 영장 집행에 대해서 좀 대비를 해온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사실 어제가 영장 집행으로 좀 유력한 날짜로 꼽혀왔었고, 또 어제 유력하게 나왔던 이야기 중 하나가 바로 이제 공수처가 이 집행 과정에서 경찰 기동대를 동원할 수 있다. 그래서 예. 기동대가 또 이제 집행을 할 수 있다. 이런 가능성도 나왔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굉장히 위법한 일이라는 거였고, 그래서 기동대가 만약에 정말 대신 영장 집행에 나서게 된다면 현장에 있는 그 누구에게라도 체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강하게 반발을 하기도 했거든요. 예. 이래서 이런 현장 반발과 현장과의 마찰이 없이 집행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 왔을 거고요. 또 지금 윤 대통령 측은 영장 발부와 집행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위법성 논란을 제기를 하고 있고 그렇죠. 또 법적 절차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뭐 그 관저 안에 들어가서도 영장 집행을 할 때의 일련의 과정들이 있잖아요. 이런 과정들에서도 최대한 위법성이 없도록 집행을 하는 그러한 시나리오를 좀 구성을 하는데 상당히 고민의 시간이 거쳤고 또 대통령 경호처와의 뭐 물밑 소통도 어느 정도 있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의 조율의 시간이 걸리게 되면서 나흘이라고 하는 영장 발부 이후에 나흘이라고 하는 시간이 좀 걸렸던 것으로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기동대 투입과 관련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실제로 이 집행을 경찰이 지원하면 위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기동대 투입과 관련해서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우선은 이제 이 기동대가 지금 이 공수처의 압수수색 영장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지금 현장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경찰이 밝힌 그 지금 한남동 관저로 체포영장 집행하는 인원이 공수처의 인원이 30명이고 경찰 특수단의 인원이 120명이거든요. 예. 이 지금 경찰 특수단과 공수처는 이제 모두 이제 공조수사본부를 이루고 있는 또 수사 협의체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 인원들이 들어갔고 경찰 기동대는 밖에서 현장 상황을 정리를 하면서 질서 유지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이렇게 지원을 하는 형태로 지금 투입이 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예. 경찰 경찰 기동대 인력은 총 45개 부대 2,700여 명의 경력이 일단 투입된 것으로 추산되고 있고요. 또 경찰 버스가 135대 정도가 투입이 돼서 일대 교통을 통제하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